지금부터 콩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특급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병이라면 이것으로 혈관 지켜라. 그러니까 만성 콩팥병이 결국은 혈관병이다. 이게 오늘의 핵심 키워드인데. 약으로 지키냐? 건강이냐? 예. 아니면 미리미리 조심하냐? 네, 궁금하시죠? 당뇨병이라면 이것으로 뭘까? 혈관을 지켜라. 이것으로. 뭘까요? 예? 337? 아, 아니, 박수는 제가 337은 아는데 당뇨병이라면 혈관 뭘까요? 지키는 337. 이건 뭔가요? 네, 맞습니다. 당뇨병이 있으면서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인데요. 콩팥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한 요약을 해서 약으로 조절하는 것 한 3가지와 그리고 생활 습관 교정하는 것 3가지 이렇게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특히 당뇨, 혈당과 혈압, 콜레스테롤 이 3가지는 약을 통해서 조절을 또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습관으로 교정해야 될 것은 소금, 운동, 그리고 술, 담배 이것을 다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모두 다 혈관 건강과 유지가 되면서도 콩팥을 관리하는 그런 인자기 때문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뇨병이 있거나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이 337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빠진 것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 교수님. 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단백뇨가 심하게 나올수록 신장을 손상시키는 물질의 분비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물론 이 경우도 거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요.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만 체크하시지 마시고요. 소변 검사를 통해서 미세 알부민뇨라는 것이 나오는지 꼭 확인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엄격한 혈당과 혈압 조절이 중요한데요. 혈압은 통상 130에 80 이하로 조절을 권유를 드리지만은 단백뇨가 1g 이상으로 많이 나온다면 125, 75까지도 더 많이 엄격하게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좀 말기로 가게 되면요. 혈당 조절보다는 그러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거죠. 그래서 네네. 당을 조절을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고 오히려 혈압 조절이 더 중요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 혈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고혈압이라면 무엇으로? 아침, 저녁 혈압 재기, 또 저염식으로 혈관을 지켜야 한다. 김세준 교수님. 네. 아까 말씀드렸던 337 중에서 이제 당뇨를 빼고 혈압이 있다면 혈압, 콜레스테롤, 그리고 소금, 운동, 술, 담배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혈압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말씀을 드리면 혈압을 잘 재야지 측정을 해서 내 수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조절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을 병원에 갔을 때만 약 받으러 가실 때만 이렇게 혈압을 재시지 마시고 평소에 가정에서도 혈압을 재도록 권고를 하는데 특히 아침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하루 2번을 측정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렇게 가정 혈압을 잘 재시는 것은 내 혈압이 어떤지 정확한 혈압을 알 수가 있고 또 심혈관 예방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약은 잘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또 수치가 적절하게 잘 조절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다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정 혈압을 측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 교수님. 네, 이렇게 조절을 이제 잘 하려면요. 사실은 염분 섭취량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짜게 먹으면 붓고 이 부종이 결국 혈압을 올리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래서 특히 말기 만성 콩팥병 4기 이상의 이제 환자분들은요 하루에 그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네. 이렇게 제한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티스푼으로 깎아서 한 숟갈 정도 한 숟가락 정도 되는데 적구나. 화면 보시면 이제 뭐 고추장이나 간장에도 염분이 좀 있으니까요. 이 정도 굉장히 작은 양이죠. 진짜 그래서 적네요. 너무 정말 정말 간의 기혈이 안 가는 아주 작은 양을 쓰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렇게 짜게 먹는 이유가 사실 뜨거운 맛이 이 짠맛을 가리기 때문인 경우가 사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음식들은 좀 차가워서 짜면 금방 느끼는데요. 일단은 딱 음식을 먹을 때 뜨거움이 먼저 오기 때문에 이 짠맛이 이렇게 가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네. 염장 음식들, 그러니까 세포 속까지 나트륨이 이렇게 박혀 있어서 겉으로는 짜지 않게 느껴져서 곰탕에 소금 한번 넣어보세요. 안 짜죠. 네. 전혀 안 짜고 맛있죠. 네, 더 감칠맛이 그러니까요. 느껴지지만 그 안에 나트륨은 굉장히 많이 많다. 들어있죠. 뜨거워서 그렇구나. 네, 예를 들면 저도 그러는데 이제 칼국수를 먹으러 가면요 앞에 있는 1인분의 김치를 다 넣어버려요. 맞아요. 네, 그게 제일 맛이 그래야지 맛있죠. 있잖아요. 그 맛으로 먹죠, 저도 칼국수. 근데 그렇게 한 끼 드시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 훌쩍 훌쩍 넘어버립니다. 넘는다. 네. 조심. 그래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이제 짠맛이 아닌 신맛하고 약간 매운맛. 그래서 뭐 향신료, 뭐 마늘, 생강, 후추 이런 거를 좀 사용하시면 좀 건강하게 맛있게 저염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김세준 교수님께서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하루 2번 이제 가정 혈압을 측정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치를 어느 정도로 조절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단백뇨가 없는 분인 경우에는 이제 140에 90 이하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낮춰서 130에 80 이하로 조절하시는 것이
콩팥병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수치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건강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만성 콩팥병 있으시거나 고위험군이라면 이런 밥상을 차리세요. 건강 밥상. 무슨 밥상일까요? 거꾸로 밥상. 물구나무 서서 드셔야 되나요? 그런 뜻은 아닐 것 같고. 네. 네, 거꾸로 밥상. 대개 이제 콩팥 기능이 건강하다고 하면 콩팥이 알아서 필요 없는 것은 내보내주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골라서 걸러주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이제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콩팥이 그렇게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머리로 알아서 저희가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질수록 거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식사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보통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밥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을 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밥상들이 있는데요. 네. 뭐 단백질이라든지 과일, 채소, 수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 이제 추천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것들을 각각 거기에 맞춰서 조절하고 줄이고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꾸로 밥상 뭘 거꾸로 먹어야 되는 걸까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상식을 좀 뒤집는 식단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지금 많다고 표시된 쪽이 칼륨이 많은 거라서 거꾸로니까 반대로 적은 쪽을 먹어야 되는데요. 네. 뭐 바나나나 참외, 토마토보다는 사과를 드시고요. 어? 그 앞쪽을 보시면 잡곡밥보다는 백미 쪽이 더 설마? 좋다. 의외네요. 예,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옆쪽을 보시면 고구마보다는 흰색 식빵이 좋다. 그리고 시금치보다는 콩나물 쪽이 더 유리하다. 반대 아닌가 이게 반대요? 칼륨인 같은 게 더 그러니까. 적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오히려 권하시는 거죠. 의외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칼륨의 함량이 비교적 적은 음식을 권하신 것인데 네네. 콩팥 자체의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 고칼륨 혈증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조금 오해는 많으셨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인들에게는 이제 칼륨이 많은 음식, 채소, 과일, 견과류가 좋지만 네네. 칼륨의 배설 기능이 떨어진 만성 콩팥병, 특히 투석 환자에서는 환자에게는 잘못 드셨다가는 고칼륨 혈증 때문에 심장에 합병증 생길 수가 있어서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김사주 교수 말씀처럼 투석 전에 만성 콩팥병은 그 사고 체결의 저하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무조건 일률적으로 칼륨을 제한하라라고 하기보다는 네. 그 본인의 그 칼륨 배설 능력에 맞춰서 그 맞춤 처방을 할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환자의 혈청 칼륨 농도를 측정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칼륨과 인의 함량이 맞냐 적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많이들 놀라시는 충격 밥상 제일 첫 번째는 잡곡이 아니라 잡곡밥. 흰밥인데요. 이 흰밥이 인의 함량이 가장 낮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이죠. 아까 우리 사례자분도 입맛이 너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요독증이 생기면 대표적으로 식욕이 엄청 떨어져요. 그리고 단백질 제한을 하기 때문에 왠지 이 칼로리도 제한을 할 것 같은 오해가 생기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너무 안 드시면 이 몸에 근육이 분해가 돼서 그게 자체가 신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잘 드셔야 됩니다. 그럴 때 탄수화물, 이 흰밥이라도 좀 충분히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역시 고구마는 이제 칼륨 함량 때문에 흰 빵이 좋고 우리가 바나나나 뭐 이런 요즘 많이 나오는 토마토보다는 이 칼륨이 유난히 적은 과일이 사과입니다. 그렇구나. 또 시트르산이라는 성분이 또 이 소변을 만들어주는 데 좀 도움이 돼서 약간 신장의 기능을 좀 덜어주고요. 또 칼륨이 이 껍질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다행히 껍질을 다 깎으시면 굉장히 많이 칼륨 섭취를 줄일 수가 있죠. 그 녹색이 짙을수록 칼륨이 높기 때문에 시금치보다는 이제 녹색이 거의 없죠. 콩나물 드시는데 사실 섬유질을 많이 드시는 건요. 요소, 이 독소죠. 요소를 낮추고 오히려 이 대장에서 암모니아가 생기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그런 걸 낮춰주기 때문에 이 만성 콩팥병 환자한테 섬유소 성분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콩나물 같은 칼륨은 낮고 섬유질이 많은 채소는 충분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꾸로 밥상이잖아요. 다른 건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를 했는데 저기 물음표가 있는 게 저 물 같은데 보통 일반 건강한 사람은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하긴 또 주위에 신장 안 좋으신 분들 보니까 물을 조금 드시는데 도대체 한 하루에 얼마 정도를 줄여야 되는 겁니까? 물은 뭘까요? 그 우리 몸에서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성분이 물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은 안 되겠죠. 한편 이제 물을 우리 몸에 물이 너무 많이 투여가 되더라도 혈액의 농도가 묽어지는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해서 저나트륨 혈증은 또 뇌 부종까지 유발하는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 만성 콩팥병의 경우는 사구체에서 여과가 떨어짐과 동시에 물의 배설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의 배설 능력을 초과할 정도로 물 섭취가 많으면
그만큼 수분 과다가 돼서 저나트륨 혈증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콩팥이라면 먹으면 먹은 대로 알아서 이제 소변으로 배설돼서 수분 양이 일정해지는데 자칫하면 수분 과잉, 수분 결핍이 콩팥 기능 저하 때 생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수분을 얼마나 섭취해라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뭐 이렇게 8잔씩 하루에 8잔 마셔라 하는 그런 거는 근거가 없고 그 충분히 그 갈증을 해소할 정도로 부족하지 않게 드시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분 섭취가 어느 정도 적당한가를 알아보는 방법은 혈액에서 나트륨 농도를 측정해 보면 몸의 수분 밸런스가 어떻게 잘 유지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식품들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면 될지 콩팥 살리는 조리법 영상으로 함께 배워보시죠. 칼륨과 나트륨을 줄여 콩팥 살리는 조리법 알아볼까요? 칼륨 함유량이 적은 표고버섯 당근볶음. 먼저 칼륨이 많이 함유된 껍질을 제거해줍니다. 채소를 잘게 썰어주면 물에 닿는 면적이 넓어져 칼륨 배출에 더 효과적입니다. 잘게 썬 채소는 2시간 이상 물에 담가두거나 데쳐줍니다. 데친 채소는 물기를 꼭 짜 프라이팬에 넣어 볶아줍니다. 나트륨이 많은 소금 대신 마늘과 강황가루를 넣어 간 조절과 풍미를 더해줍니다. 매실청과 들기름을 뿌린 후 한 번 더 볶아주면 칼륨과 나트륨을 줄인 표고버섯 당근볶음 완성! 칼륨이 적은 녹색 채소 달래 오이 무침입니다. 오이를 손질할 땐 보통 굵은 소금으로 비벼 닦지만 나트륨과 칼륨 섭취를 낮추기 위해 껍질을 완전히 제거해주고요. 껍질을 제거한 오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 후 티스푼을 이용해 속을 제거합니다. 손질한 달래는 잘게 썰어 물에 담가주고 새우는 끓는 물에 데쳐 썰어줍니다. 5가지 맛을 가진 오미자청을 이용하면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어 별다른 양념이 필요 없다고요. 골고루 잘 섞은 양념에 달래와 새우를 넣고 섞어주고 준비해둔 오이 속을 꽉 채워줍니다. 마무리로 깨를 뿌려주면 보기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달래 오이 무침 완성! 마지막으로 청포묵 샐러드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파프리카와 양배추를 잘게 썰어줍니다. 채소들은 물에 담가 칼륨을 빼주고 칼륨은 적고 활성산소는 잡아주어 건강에 좋은 청포묵을 데쳐줍니다. 올리브오일, 식여자, 꿀과 후추를 넣고 드레싱을 만든 후 담가놓은 채소는 여러 번 헹궈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청포묵을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드레싱을 곁들여주면 입맛도 살려주고 콩팥도 살려주는 청포묵 샐러드 완성! 칼륨과 나트륨을 줄이는 조리법 잊지 마세요. 네, 다양한 조리법들 활용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콩팥 건강 지키는 특급 비법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국가 건강 검진을 반드시 받아라. 그리고 이어서는 약 복용을 주의해서 하라 있고요. 3번째 간접 흡연도 안 좋다. 무조건 금연하라. 김세준 교수님. 네. 네, 특히 증상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 건강검진 꼭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복잡한 검사가 아니라 혈액 검사, 또 소변 검사, 혈압만 가지고 간단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미루지 마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약과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약을 굳이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특히 조영제나 항생제, 진통제 이런 콩팥에 영향을 주는 약이 있다면 꼭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특히 이제 흡연 같은 경우에는 간접 흡연, 뭐 또 전자담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네.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리고 그래서 콩팥을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담배 피신다면 콩팥병 관리하기 위해서 꼭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콩팥 건강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